평범한 대학생 A씨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인기 소개팅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고르고 자기소개를 쓰며 설레내 가득 차 있었죠. 반면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B씨 역시 똑같은 앱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뒤 두 사람의 경험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1000개의 가상 프로필을 만들어 소개팅 앱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완벽한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며칠을 고심했습니다. 가장 잘 나온 셀카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사회성을 어필하고 유럽 여행 중 찍은 세련된 사진까지 올렸죠. 마지막으로 하이킹하는 모습까지 추가해서 활동적인 면모까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자기소개란에는 위트 있는 문장들을 공들여 작성하며 매력적인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반대편에서는 한 여성이 별다른 고민 없이 첫 번째로 찾은 사진으로 간단히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되어서 대충 만든 것이죠. 자기소개도 몇 줄 적당히 써넣고는 바로 앱 사용을 시작했어요. 시간과 노력의 차이가 극명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성의 핸드폰에는 좋아요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매칭 요청이 성사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끊임없이 들어왔죠. 심지어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들까지 섞여 있어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성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만든 프로필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는 겨우 한두 개뿐이었고 매칭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에 대한 의구심까지 품게 됐죠. 혹시 자신의 외모나 매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소개팅 앱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통계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애 시장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소개팅 앱이 사용자들의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성들 역시 부적절한 접근을 하는 남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과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 있는 만남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분석은 이성 간의 연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성 간의 연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개팅 앱을 사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이라고 생각해 보죠. 모든 사용자가 하루에 똑같이 100개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알고리즘이 모든 프로필을 공평하게 노출시킨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4개 프로필 중 1개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각 프로필이 노출될 때마다 25% 확률로 좋아요를 받는다는 의미죠. 또한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어서 편향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괜찮습니다.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남성과 여성 모두 하루에 평균 25개의 좋아요를 받고 6번 정도 매칭이 됩니다. 상당히 공평하고 균형 잡힌 결과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소개팅 앱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소개팅 앱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성별 비율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개팅 앱들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 사용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틴더와 범블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대략 여성 1명, 남성 2명 정도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남성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확실해요. 이 비율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면 결과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여성이 받는 좋아요 수는 2배로 증가하고 남성이 받는 좋아요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죠. 매칭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5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면 이론적으로는 10대에서 50번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6번만 매칭됩니다. 이는 남성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여성들이
자신에게 좋아요를 보낸 모든 남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볼 수 있는 프로필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대기줄에 있는 남성들을 다 보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남성들은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좋아요를 거의 받지 못하니까 까다롭게 굴 여유가 없어지죠. 매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프로필에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요인으로 이어집니다. 남성들의 무분별한 좋아요, 남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일단 많이 눌러보고 보자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2014년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 있습니다. 틴더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좋아요를 누를 확률이 거의 3배나 높다는 것이었죠. 이 수치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여성은 14%의 확률로, 남성은 46%의 확률로 좋아요를 누른다고 설정해 보죠. 이는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한 것이에요. 결과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여성들은 평균 92개의 좋아요를 받는 반면 남성들은 고작 7개만 받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차이는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이 46%의 확률로 좋아요를 누르니까 받은 7개의 좋아요로 평균 3.2번 매칭됩니다. 여성들은 6.4번 매칭되죠. 하지만 이것도 평균일 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평균적인 남성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프로필은 다른 프로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현실에서는 매력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소수의 매력적인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어요. 2017년 힌지 앱의 엔지니어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소수의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좋아요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누르는 좋아요의 절반은 상위 25%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여성들이 누르는 좋아요의 절반은 상위 15% 남성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 극소수가 압도적 다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파레토 법칙, 즉 80대 20 법칙보다도 더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에게 0부터 100까지의 매력도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력도가 좋아요를 받을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죠. 이제 상위 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서도 전체 평균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새로운 분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소개팅 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간단한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매력 점수 0인 사용자는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0%이고 100점인 사용자는 100% 확률로 좋아요를 받는다고 가정했죠. 물론 이는 현실을 극도로 단순화한 것이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잡한 공식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이 분포 곡선에 따르면 상위 27% 여성들이 남성들의 좋아요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성들의 좋아요 50%는 상위 10% 남성들이 가져가죠. 힌지가 발표한 통계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평균값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소수의 상위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좋아요를 독차지하면서 분포가 극도로 편향됐죠. 평균값이 더 이상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험을 대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통계에서 흔히 말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즉, 평범한 사용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고 매칭되는지 보는 것이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평균적인 남성 사용자는 딱 한 개의 좋아요만 받고 매칭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소개팅 앱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예요. 매력도별 좋아요 수를 분석해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 남성들은 평균 37개의 좋아요를 받는 반면 보통 사용자들은 0개에서 1개 사이를 맴돕니다. 매칭 횟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위 10% 남성들이
상위 10% 여성들보다 더 많이 매칭되는 것이죠. 비록 더 적은 좋아요를 받지만 덜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매칭률은 더 높습니다. 이는 남성들의 전반적인 행동 패턴과 일치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적어서 받은 좋아요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매칭을 시도하게 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평균 남성이 받는 좋아요 수는 25개에서 12개, 7개, 최종적으로 1개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일 뿐입니다. 실제 경험과는 다를 수 있죠. 개인차도 크고 지역별, 연령별 차이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하루에 몇 개의 프로필을 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임의로 100개로 설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마다 이용 패턴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문화적 차이나 인구 통계학적 요소들도 고려하지 않았고 프리미엄 구독자들의 이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대별, 요일별 사용 패턴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개팅 앱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연구가 소개팅 앱 사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만남이 미국 커플들의 가장 일반적인 만남 방식이라고 하죠. 따라서 소개팅 앱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많은 커플들이 이를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로나 이후로는 더욱 중요한 만남의 창구가 되었어요. 다만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소개팅 앱이 실제 연애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앱들이 사용자들의 경험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연애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성별간 불균형은 결국 남녀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남성들은 매칭을 위해 무분별하게 좋아요를 남발하게 되고 여성들은 매칭이 되더라도 그 남성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